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원일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가 60%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그만큼 원희룡 당선인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원희룡 당선인을 모시고 앞으로 제주도정을 어떻게 바꾸고 또 지역 현안을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주 도민들께 당선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많이 부족한데도 일할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기대를 잘 새겨서 정말 잘 뽑았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이번에 선거혁명을 강조하셨는데 그만큼 그동안 제주의 선거 문화가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이런 뜻에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선거혁명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고향에서 다시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바지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 선거를 치르면서 기존의 역대 선거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도민들도 실망하고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이라는 정치 자산이 망가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돈을 주고받지 않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비방 하지 않고 또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 때 줄 세우기 때문에 제주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줄 세우지 않고 이제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근데 그게 뭐 제 혼자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상대방 특히 우리 신구범 후보님께서도 아마 참모들이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그 작전들도 올리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시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이끌고 갔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광역 시도지사 17군데 가운데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민심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 다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요. 또 어느 한쪽에다가 힘이 쏠리는 것을 견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안전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국정으로 이게 탈바꿈을 해야 되고 특히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국가기관의 역할들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워낙 실망을 하고 큰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당도 질책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야당도 이거를 뭐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시 질책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말 반성을 해서 선거 때 주어지는 국민의 민심이 우리 국가의 방향의 좌표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야당도 이제 국민들의 그 기대와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게끔 민심이 드러났는데 전국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보다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저는 이 제주 도지사 선거에 집중해 있어서 뭐 다른 선거를 그렇게 깊이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 보수 쪽의 그 교육감 후보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교육 현장에 대해서 느끼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떤 변화의 욕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못 쫓아가는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꼭 진보적인 정책 그 자체를 전부 지지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교육감 제도, 선거제도의 특성상 이제 진보 교육감들은 단일 후보로 나오고 예. 보수들은 분열되다 보니까 아마 그 유권자들이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그 깜깜이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패했고, 특히 제주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지금 연속해서 3번 새누리당 후보들이 전패를 했는데, 유독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인 원희룡 당선인에게 제주도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지난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봤을 때 도민의 어떤 민심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정당 대결 구도로 보지 않습니다. 예. 즉 이제 새누리당이라서 지지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물론 새누리당에 대한 그 계속적인 지지층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당을 뛰어넘어서 변화를 택하신 거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도민들의 변화의 열망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기존 질서와 그런 데에서 도민들의 선택이 사실은 일찍부터 그 결론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조금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경험도 쌓았고 나름대로 또 네트워크도 있을 테니까 그 자산을 제주를 위해서 좀 써달라, 그러한 주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혹시 그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소속의 도지사가 나와야 좀 뭔가 좀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더 많이 지원받고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제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도민들이 선택했다고 보시는 않습니까? 그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장하고 중앙정부라는 게 당이 같다고 해서 꼭 협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이 다르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또 국회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단체장 임기 중에 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예산을 더 타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실제로 개인적인 노력과 정치권에서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을 봐야 되겠죠. 뭐 제가 감히 앞으로 제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는 원희룡이 가서 협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노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랄까요, 역할 내지는 존재감,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민주당과도 협력하고 새누리당과도 협력하고 뭐 청와대랑도 당연히 협력하겠지만 만약에 제주도민이 가야 될 방향과 이익 때문에 만약에 당이나 청와대와 나름대로 어떤 때는 목소리를 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과감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17석, 새정치연합이 16석, 그리고 무소속이 3석. 도의원 선거를 놓고 봤을 때 도민들이 또한 견제와 균형,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제주도의회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도지사와 도의회 관계가 최악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건건 의회가 전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도지사와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최악의 상태는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의회 구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토론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지사가 그냥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도민들의 여론에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 이런 것도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절반 대 절반 서로가 서로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때그때 균형을 이루어서 정책을 끌고 나가라. 그런 도민이 정해주신 질서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회와의 관계, 특히 이제 원 당선자께서는 협치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야당, 특히 도의원들 중에서도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회와의 관계에서의 협조와 토론 또 그것을 통한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의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민간의 현장 또는 정책 당사자들 또는 시민단체 또는 반대의 목소리까지도 저는 도정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논의 과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의견들을 걸러서 거기서 만들어진 합의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더 힘이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또 우리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은 저는 지역의 수장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진보 교육감과도 최선의 협력 관계를 만들겠고 그걸 뛰어넘어서 4.3이나 강정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난개발이나 외래 투자 자본에 대한 견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반대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 부분들에게 권한을 많이 드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 도지사 취임식이 있고 그동안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상도 마련을 하실 텐데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자본이 많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난개발, 투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원희룡 당선자께서는 이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구상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난개발과 투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난개발과 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점에서부터의 검토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저는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부터 이 부분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내력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이런 목소리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저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우려와 도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사가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드림타워 관련 사업입니다. 이 선거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모두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사이고 후보들도 모두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인데 지금 어쨌든 현 도정에서 최종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다음 도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초고층 드림타워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바로 새 도정이 시작되면 그게 아마 긴급한 현안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그동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반대했던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올려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온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해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추진을 막을 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현재 도정을 정확히 지금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네. 그 여건이 되지가 못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과연 이 신제주의 56층짜리에 초고층이 지금 들어서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와 출발점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대신에 그 도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절차랄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또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예. 그 부분에서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공개해서 예. 도민들의 합의점 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합의점 하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중단을 시키면 도민들의 합의점 하에서 그 힘을 갖고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만약에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 보관과 그 추진력을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를 과연 해줄 것이냐. 이게 지금 카지노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지금 이양되면서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할 거냐. 특히 최근에 중국 자본들이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대규모의 카지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역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신규 카지노 허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놓고 그냥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카지노 신청하면 그걸 다 내준다. 이렇게 투자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제주도에 뭐 외국인 카지노가 이미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제주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과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예. 기존의 카지노 허가를 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보든지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걸 제쳐놓고 현재 신청이 돼 있다는 이유로 특히 현재 뭐 드림타워의 카지노는 저는 뭐 초고층 빌딩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카지노가 전제된 드림타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뭐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자야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세한 내용을 이제 도정이 시작되면 곧바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요. 그걸 제 혼자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와의 어떤 이 공동 해결 방법 모색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주장하셨던 협치의 개념에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협치 중에 한 갈래입니다. 왜냐하면 협치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도 들어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양돈이면 양돈, 농업이면 농업, 여기에서 어떤 책으로 펴내거나 언론에 나지 않는 정말 경험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그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의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장의 전문가. 네. 그다음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협치의 핵심 개념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부분들이 무슨 시민단체나 기존의 자문위원회처럼 회의만 하고 아니면 행정의 바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과 함께 같은 탁자에 앉아서 사전에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결론이 내려지면 예. 공무원은 집행하는 거고 또 결정을 같이 했으니까 도민들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중국 자본이 제주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이 제도가 상당 부분 지금 그 투자 유인책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부작용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 도정이 시작되면 예. 곧바로 그동안 이루어진 중국인 투자,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 이민 제도와 연결돼서 투자된 내역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그 빌라 이런 걸 분양받으면 그 중국인들이 와서 분양받은 상태에서 5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우리 제주 경제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분들이 어떤 행태라든가 아니면 토지 부동산의 어떤 투기성 이런 부분과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뭐 이미 여러 가지 그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 투자의 상한액을 올릴 것인지 예. 아니면 투자의 종류를 단순히 이런 분양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좋은 투자로 그 방향을 제한할 건지 예. 아니면 총량제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앨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위에서 역시 예. 협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방향과 기준을 세우고 도지사는 그에 따라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상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당선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사회는 크고 작은 갈등이 많고 특히 이제 해군기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고 오랫동안 해군기지 갈등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찾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작용, 문제점들을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갈등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핵심적인 것은요. 저는 강정마을회가 예. 주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발전 계획도 내놨고 뭐 여러 해법들이 있었지만 강정마을회와 대화가 안 되고 강정마을회가 주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그게 그 진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진상조사도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돼서 뭐 강정마을회가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에 대한 판단을 강정마을회가 해서 강정마을회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제주도지사든 뭐 중앙정부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거고 예. 도지사가 힘을 보태줘서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요구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쌓여 있는 뭐 사법 처리의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발전 방안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이 뭐 1조 몇백억짜리 36개인가 7개인가 이런 게 발전 방안도 나와 있는데 예. 이게 강정마을회랑 협의와 어떤 이 수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쪽의 발전 방안에 불과하고 어쩌면 휴지 조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정마을회가 주축이 돼서 미래의 발전 방안도 논의를 하자. 대신 현재 그 1조를 좀 넘는 그 발전 방안이 뭐 내용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여러 차관 회의라든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 하는데 그 절차만 한 1년 6개월 동안 걸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2015년 말에 그냥 해군 기지 그리고 크루즈 이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강정마을회가 입장을 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예. 나중에는 그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 제주도민과 강정 마을이 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훨씬 더 잘 풀고 훨씬 더 좋은 발전을 가질 수 있었던 거를 예. 나중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예. 강정마을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 다른 갈등의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제주도지사가 되면 취임을 하시면 어떻게 풀어갈 구상이십니까? 우선 중앙정부나 해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강정마을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 초기에 찬성파와 주로 뭐 대화 창구로 한다든지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갈등을 부추긴다고 의심을 사는 이러한 그동안의 그 행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입장을 개진해서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중앙정부와의 제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하고 예. 만약에 강정마을회랑 같이 또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뭐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워야죠. 제주도지사가 강정 주민을 우선적으로 가슴에 품고 일을 해야지 예. 이게 뭐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강정 주민을 우선 가슴에 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강정마을회에서는 원희룡 당선자에게 나름대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지사에 취임을 하면 강정마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는 뭐 오늘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와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예. 강정마을회에는 제 뜻을 계속 직접 간접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게 뭐 무슨 카메라에 무슨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접근할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강정마을회에서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럼 선거 때라든가 이전의 과정에서 강정마을회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비판하고 뭐 선거 때 아무튼 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 뭐 실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그 정도도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당선자가 도지사에 취임하고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좀 빠르게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갈등 현안 4.3 문제가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보수단체 반발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단체들이 이념 대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도지사로 취임을 하시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선거 기간 중에도 뭐 제가 쟁점이 자꾸 되는 게 제주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만은 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있는 나름대로 그 보수적인 단체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 아주 소수입니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기간 중에도 모두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뭐 법안이랄까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부분들에서는 다 잠재웠거든요. 네. 그 앞으로도 제가 소방수 역할을 단단히 하겠고요. 예. 앞으로 보수단체가 또 그런 근거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고 4.3에 대한 어떤 상처를 덧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제가 제주도지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 이 단체장으로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이고도 무게를 실어서 저는 조목조목 제주도의 입장 그리고 4.3 유족의 입장을 저는 대변을 하겠고요. 설득을 제가 앞장서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희룡 당선인께서는 4.3 해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도지사로 취임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4.3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역시 주시죠. 제가 구체적인 사업이나 어떤 뭐 사업 일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부분도 계획이 뭐 있고 지난번에 공약도 했습니다만 예. 저는 중요한 것은 4.3 유족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4.3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을 때부터 처음부터 용기를 가지고 일관되고 순수하게 헌신해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3을 일관되게 활동해왔던 활동가들과 4.3 유족들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이런저런 것들 요구를 하고 한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협치로서 4.3에 대한 기구 또는 4.3을 해결하기 위한 이 협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예. 4.3 유족회와 4.3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안을 짜고 제안을 하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라는 게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전에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이 풀뿌리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원희룡 당선인께서 이 주민자치 강화 방안으로 내세웠던 게 행정시장 권한 강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현 도정 때에는 행정 그 기초자치제 부활 문제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됐었고 원 당선인께서는 행정시장 권한 강화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구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그 의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 속에서 저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그걸 기다리지 않고도 현재 도지사의 권한을 잘 위임하고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양 행정시장은 앞으로 한 달여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고민도 하고 또 우리 도민사회의 여론도 깊이 수렴을 해서 정말 그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일단 그 임명이 되게 되면 임기도 보장하고 예산이나 아니 인사 또는 그 규제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직선제가 있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권한을 이양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선거 때마다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 이것을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선인의 구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저는 우선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것은 공항과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주는 어차피 교류에 의해서 경제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자영업, 관광, 예. 뭐 농수축산물들의 소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제주도를 거쳐가고 제주도를 왕래하는 이 부분의 실질적인 경제 인구를 늘리지 않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공항 그리고 지금 제주항을 비롯한 뭐 크루즈까지 포함한 이 항만 능력을 확충해서 이 부분의 경제의 그릇 자체를 키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미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좋은 투자들을 유치하고 도내에서도 좋은 산업들을 일으켜야죠. 예. IT 산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뭐 풍력 등등 포함해가지고 우리 선거 기간에서도 이 부분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가장 양질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그리고 이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걸 하겠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1차 산업들을 특히 유통 문제 예. 그리고 가격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현재 뭐 마늘, 양파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안정시켜야 우선 도민이 살아야 그다음 뭐 경제가 있는 거지. 예. 도민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경제 활성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예산들을 투입하고 해서 이 농어민들, 축산인들의 생활 안정을 좀 빨리 시켜야 되겠고요. 아울러 이제 관광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자영업들에 있어서는 제주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 또는 관광의 어떤 자원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원도심 활성화. 예. 그래서 제주항에서 동문시장, 관덕정, 구도립병원, 그러니까 제주의료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문화와 젊음의 쇼핑이 어우러진 특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주시의 시청, 대학로 이 일대, 서귀포에 뭐 이중섭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이 올해 매일시장까지 연결되는 뭐 이러한 그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이 속에서 제주의 농축수산물의 특산물도 그 어떤 활성화된 그 상권을 만들어내고 예. 또 여기에서 우리 서민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 도정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추진팀들을 역시 협치 형식으로 만들어서 곧바로 착수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게 공항, 제주 경제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주 공항 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도 많고 네. 또 넘어야 할 장벽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항 문제, 공항 시설 확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구상이신지요? 우선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그 토론 과정에서 새로 공항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은 그거는 아예 검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제주공항은 최소한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그것을 활주를 하나 더 기존의 공항에다가 활주를 하나 더 놓는 확충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활주로를 놓는 그래서 24시간 공항 체제를 별도로 추가 신설할 거냐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놓고 우리 도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마침 올해 7월 달부터 그 용역이 중앙정부에서 1년간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도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우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1년 뒤에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한 이게 6, 7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확충된 공항을 가질수록 우리의 경제의 도약이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 말씀은 제주공항, 현재 공항은 유지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활주로를 현 공항에다가 확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네. 활주로를 확충을 할 건지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활주로를 하게 되면 그게 추가 신공항이 되는 거죠. 추가 신공항. 네네. 어쨌든 현재 제주공항은 유지하는 것을 그럼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아까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원도심이 침체돼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도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특히나 이제 원도심인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좀 구체적인 보관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듯한데요. 이 원도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권 활성화입니다. 예. 상권도 결국 관광객들이나 가족 단위 이런 이 휴양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차 없는 거리, 야시장, 문화 공연, 그리고 창작, 그리고 우리 이 특산물들에 대한 아기자기한 어떤 그 예쁜 명품, 그러니까 명물 점포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필수 관광 코스가 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 한나절 또는 밤에도 문화가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핵심적인 이 중심 특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구제주에 한 두 군데, 뭐 신제주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뭐 서귀포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런 문화와 쇼핑과 어떤 젊음과 밤문화가 어우러진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도시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건축 고도 제한을 일정 정도 제한적으로 그 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처럼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되고 골목에 들어가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과연 이게 청정하고도 최첨단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 개인으로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주를 앞으로 동부가 최고의 청정 도시이자 또 첨단의 편리성을 갖춘 그런 도시, 또 장애인이나 유모차도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런 최첨단의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닌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도 청정 에너지로 자립을 해야 되고요. 교통도 대중교통의 어떤 최첨단의 도시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 제주의 도시들이 어떠한 도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투자 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른 비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에너지 체제, 쓰레기나 이런 이 폐수의 처리 체제, 정보통신이나 와이파이의 어떤 통신망의 문제, 문화의 문제, 상권의 문제, 층고 완화와 어떤 녹지 공간의 문제, 주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저는 이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일단은 통틀어서 규정을 합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저는 전반적인 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 역시 7월 도정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협치위원회와 전문적인 기구가 가동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산남북 간의 균형 발전 문제. 지나치게 인구가 제주시 중심으로 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남에서 상당히 좀 그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산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보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당장의 그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균형 발전 계정이 그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최소한 저는 몇백억 수준으로는 넣어서 현재 거기에서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저는 더 크게 봐서는 거기에 있는 1차 산업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왜냐하면 거기에 수입원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또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또는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인구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발전을 시킬 거냐라는 게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대학이라든지 대규모 관광 투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의 어떤 이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과감하게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거 이후의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해서 당선인의 구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공무원 사회는 물론이고 도민 사회가 줄서기, 편가르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의 논공 행상 이런 문제도 되풀이되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우선 논공 행상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 선거 캠프는 선거 기구나 직책 자체를 짜지를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취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후로 어떤 자리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서약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짐은 홀가분한 상태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선거 때 도운 것을 보답하는 것은 정말 전 도민이 하나 되고 전 도민들이 정말 도지사 잘 뽑았다. 그리고 선거 운동한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어줬다라고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정의 성공이 진정한 보답이지. 뭐 끼리끼리 몇 사람 챙기고 또 도민들에게 욕먹으면 그게 무슨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정말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눈 딱 감고 갈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캠프로 인한 농공 행상은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공무원들이 그동안 도지사가 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선거에 나왔다가 뭐 또 떨어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자기가 모셨던 지사님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선거 패배하면 뭐 보복당했다, 뭐 어디로 좌천됐다, 어디 멀리로 출장 보냈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저는 사실 세 분 지사님을 인간적으로나 도정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는 잘 모시겠고요. 대신 거기에 누구 사람이라고 현재 딱지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예. 누구 사람이다 또는 뭐 저를 도왔다 안 도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전혀 없이 정말 우리 일선 현장에서의 평가도 듣고 공무원 사회 내부의 평가도 이중삼중으로 좀 들어서 일중심 그리고 실질적인 탕평책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편으로는 마을 탐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저의 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 최선의 인사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구상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하고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관계인데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선거 이후에 그런 상대 후보들과의 통합을 위해서 혹시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좋은 공약 가운데 뭐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특히 예를 들어서 신구범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토종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 발상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신구범 지사님의 그 발상과 아이디어는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현실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랄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요. 저희 앞으로 도정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인사만 탕평하는 게 아니고 정책도 탕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통합진보당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강점을 갖고 있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다면 직접 모셔버리고 싶고요. 예. 뭐 도지사 자리만 못 내주는 거지 뭐 못 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선된 이후에 도내 마을들을 쭉 이렇게 탐방하시면서 현지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마을 탐방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제주 사회의 통합, 어떤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지금 마을들을 계속 탐방하고 계신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마을 탐방을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도민들이 뭐 선거 때는 표 달라고 맨날 찾아오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라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세요. 예. 그게 이제 정치 불신이 아닙니까? 이것부터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때 다니면서 보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고 약속을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제주를 파악하고 제주를 제 가슴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제주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들을 제주의 우리 도민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만큼 그 아픔도 담고 그 답답함도 담고 또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도 제 가슴속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마을을 찾아가고 도민들과 밤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좋은 도정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상당히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근데 일부 그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 때문에 뭐 고소고발이 지금 뭐 도지사 선거는 물론이고 뭐 도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이 있는데 어쨌든 선거가 끝난 이후에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야 뭐 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이제는 우리 도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고소고발 뭐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뭐 한 대 때린다고 해서 꼭 맞서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는 거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도민들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또 새롭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마음속에 담아둔 게 하나도 없고요. 예. 거꾸로 이제 저는 나름대로는 참 존중하고 깨끗하고 예의 있는 선거를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제 생각이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많은 곡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함과 상처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낮에 벌어졌던 일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깨끗하게 발 씻는 기분으로 다 씻고 가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 때문에 만약에 아프고 그 상처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제든지 깨끗하게 풀 테니까요. 예. 다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희룡 당선인은 그동안 중앙 정치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이번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 고향 제주에서 새로운 두 번째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도지사라는 자리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검증받아야 되는 중요한 자리이고 또 원희룡 당선인께는 중요한 시험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희룡 당선인께서 갖고 있는 큰 꿈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도 내야 되고 하는 자리인데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행정 경험을 걱정하시는데요. 행정 경험을 따지다 보면 관료 출신만 도지사를 해야죠. 저는 도지사라는 자리는 종합적인 매우 정무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을 통합하고 중앙정부와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 갈등 현장에 정말 도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료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 좋은 능력 있는 우리 관료들을 잘 중용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잘 만들므로써 그 힘을 빌려서 해야 되겠고요. 이 제주도지사가 해야 될 일들은 진정한 어떤 도민 통합 그리고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도지사부터가 가장 낮은 자세로 진정으로 도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모범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도민이 중심된 도민사회를 그리고 그런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누구 못지않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를 다 비교하더라도 우리 제주도지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현장을 뛰고 소통이 잘 되고 중앙무대와도 가장 가서 그 아주 깐깐하게 협상을 해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성원도 주셨고 또 특히 이제 공약이나 정책이 원희룡은 대단한 걸 내놓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에 비해서 조금 심심했다는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진화할 것이고요. 또 우리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 또 초기의 도정 출발 기간을 통해서 저는 몰라보게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도민을 스승으로 삼고 마을과 현장을 사무실로 삼아서 정말 24시간 발로 뛸 젊음이 있고 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도민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도민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도정의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기회를 신성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이 원희룡 당선인에게 60%라는 높은 득표율을 안겨준 데에는 변화에 대한 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원희룡 당선인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오래 있다 보니 제주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통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소통과 통합의 시대를 위한 당선인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